안녕하세요, 스마트머니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주산업이 궁금해서 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스페이스X 스타쉽의 9차 시험 비행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적인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번 9차 테스트의 비행 시퀀스 영상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차 발사는 최초로 재사용한 부스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3개의 랩터 엔진을 모두 점화시켜 슈퍼헤비와 스타쉽이 상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2분 30초 후에 핫스테이징을 통해 스타쉽은 우주로, 부스터는 분리한 이후 걸프만 해상으로 귀환하는 시퀀스가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핫스테이징 과정에서의 새로운 플립 기동 및 부스터의 새로운 하강 비행 시험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타쉽은 준궤도 상태에서 8개의 스타링크 시뮬레이터 위성을 배치하고 재진입 중 랩터 엔진 재점화, 방열 타일 및 플랩 하중 시험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인도양 해상에 안정적으로 착수하는 것이었죠. 이번 9차 시험은 크게 슈퍼헤비 부스터와 스타쉽의 두 가지 임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슈퍼헤비 부스터의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부스터의 재사용 검증, 이미 사용된 부스터가 실제 발사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플립 기동 중에 하나인 결정론적 플립 기동인데요. 핫스테이징식 부스터의 자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기동 방식의 실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받음값 하강 비행 데이터 확보였는데요. 대기권 재진입 시 공기 저항을 최대로 활용하여 감속 효과를 높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는 엔진의 고장 및 모사 착륙 연소 시험인데, 실제 비행 사항을 가정한 엔진 일부 고장 시에도 안정적인 착륙 연소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고난도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시험은 부스터의 재사용성 극대화와 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스페이스X의 핵심 전략과 직결되는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도 주요 임무가 있었습니다. 2단 발사체 스타쉽 역시 여러 중요한 시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7, 8차 시험에서 발생했던 연료 공급 라인 손상 및 엔진 하드웨어 시스템 이상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 검증이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과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개선 검증 후에는 두 번째 스타링크 V 위성 크기의 시뮬레이터를 최초로 배치하는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스타쉽이 지구 재진입 전 우주 공간에서의 랩터 엔진의 재점화 능력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방열 타일 시스템의 성능, 의도된 플랩 부하를 통한 구조적 한계 등의 여러 가지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플랩을 이용한 공력 제어 및 기체 수직 착수, 자세 제어 실험을 한 이후에 해상 착수를 시도할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드린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하나씩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실 최초로 재사용 부스터를 활용한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팔콘 9 로켓이 약 30회의 발사 이후에야 부스터 재사용 시험을 수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스타쉽은 단 9차례의 시험 비행 만에 이를 시도하여 개발 속도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재사용된 슈퍼헤비의 33개 랩터 엔진 모두 정상 점화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됐고요. 로켓이 받는 공기 압력이 최대가 되는 맥스큐 단계도 무리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는 재사용 부스터를 통해서도 신규 부스터와 동일한 발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결과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핫스테이징 단계에서도 기존의 무작위 회전 후 자세를 잡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결정론적 플립 기동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는 단분리 이후에 부스터가 의도된 특정 방향, 즉 결정된 방향으로 정밀하게 제어된 회전을 수행한다는 뜻이고요. 이 부스트백 연소를 위한 최적의 자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슈퍼헤비 부스터가 정확하게 계산된 경로로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단 한 번의 시도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스페이스X가 가진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페이스X는 핫스테이징 어댑터의 구조적 보강하고 2단 스타쉽 엔진의 점화 타이밍과 추력을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하는 등 고도의 기술력을 집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향후 부스트업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네, 결정론적 이 플립 기동 이후에도 사실 이 부스터의 추가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받음각으로 비행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받음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비행체가 진행하는 방향과 비행체의 기준선이 이루어지는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높은 받음각 비행은 마치 스카이다이버가 이 팔다리를 펼쳐서 공기 저항을 극대화하는 자세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공기 저항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속 및 착륙 연소에 필요한 연료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 실험을 통해서 차세대 부스터 설계에 필요한 공력학적 제어 및 구조적 부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였고요. 다만 이처럼 극한의 조건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수직 착수를 위한 역추진 재점화 과정에서 부스터가 폭발하면서 최종적인 수중 착수에는 실패하게 돼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쉽은 과거 7, 8차 시험에서 궤도 안착 전에 다양한 문제로 폭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의 1차 목표는 이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준궤도에 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엔진 주요 결합부에 예합을 추가한다든지 새로운 질소 퍼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추진제의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여러 보안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도 보듯이 스타쉽은 모든 추진제를 소모하고 안정적으로 준궤도에 안착을 했고요. 지난 시험의 주요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받는 지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이벤트는 사실 이 준궤도 안착 이후에 스타쉽은 화물칸에서 최초로 탑재물을 배치하는 시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총 8개의 스타링크 모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방출하기 위해서 패즈 디스펜서라는 신기술이 적용될 계획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사탕 디스펜서처럼 위성을 하나씩 툭툭 밀어내는 형태로 기존에 이렇게 페어링이 분리됐던 방식 대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지구 재진입 과정에서 발사체 내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시험에서는 이 위성 사출구의 하드웨어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모의 위성 사출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히 탑재물 배치 미션의 실패를 넘어서 사실은 재진입 시에 계산된 발사체의 질량 값에 변수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실 재진입 미션의 난이도를 높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번 위성 사출에 주목한 이유는 차세대 위성인 스타링크 V2 위성이 스타쉽에서만 발사할 수 있는 전용 위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최근에 위성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위성의 무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무거운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타쉽과 같은 고성능 발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신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게 된다면 초고속 인터넷망의 성능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향후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탑재물의 배치 실패 이후에 이 스타쉽이 지구 재진입을 시도하긴 했으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제 누출로 인해서 탱크 압력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자세 제어를 담당하는 소형 추력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우측 하단부에 이 공개된 텔레메터리 데이터를 보시면 로켓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을 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자세 제어 능력을 상실하면서 이 우주 공간에서 단일 랩터 엔진을 재점화하려는 계획도 취소가 됐고, 이 정확한 각도와 자세 유지가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역시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스타쉽은 인도양 상공에서 최종적으로 통신이 두절되면서 이 시험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론적으로 이번 9차 시험 역시 모든 계획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스페이스X는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시험들을 반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해답은 지금 보시는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완전하고 신속한 재사용 로켓이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사탑에서 부스터와 스타쉽의 포획을 이론적으로 포획하여 이론적으로 1시간 이내에 추진제를 재충전하고 재비행하는 이른바 제로터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사실 팔콘 9 로켓이 가장 빠른 재정비가 2일을 조금 넘게 소요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요. 혁신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의 시험을 반복하는 것은 이 실제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 재사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불가결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9차 시험 이후에 향후 3주에서 4주간의 간격으로 시험 속도를 더 공격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데이터 확보 전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스타쉽 9차 시험 비행은 일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동시에 재사용 부스터의 성공적인 첫 비행, 결정론적 플립 기동의 실증 등 의미 있는 기술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가 이러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반복적 개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시험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 재사용 시스템 구축과 화성 이주라고 하는 장기 비전을 향한 과정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실험에서 이러한 학습이 어떻게 적용돼서 더 개선될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스타쉽 9차 발사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빠르게 이 테스트들이 마무리가 돼서 완전 재사용 로켓이 생기고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이 우주 궤도에 다양한 장비들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